안녕하세요. 네, 세컨라이프 생존기의 작가 우희경입니다. 저는 요즘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업데이트를 잘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기운 내서 업데이트를 잘 해볼게요. 오늘은 저처럼 좀 계속 달려오다가 조금 지쳤거나 아니면 뭘 하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배우님의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라는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글배우님. 이 책에다 보니까 이분이 1988년도 생이시더라고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짧은 좀 단문성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굉장히 임팩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글을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리다 보니까, 글스타그램이라고 하죠. 예, 올리다 보니까 팔로워가 15만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팔로워와 팬들이 있는 젊은 작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젊었을 때 했던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고민 상담을 들어주면서 글배우의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유튜버에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글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이 공감되고 또 위로가 되는 글들을 많이 쓰시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 상황이 많이 와닿고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몇 구절만 좀 봐보도록 할게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자주 화를 내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늘 참기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 환경에 노출되면서 뭐 집에서나 밖에서나 일을 하거나 뭐 인간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구멍이 없다면 괜히 막 가까운 사람한테 뭐 저 같으면 뭐 남편이나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화를 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그냥 풀지 않고 참기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참기만 한다면 너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일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나만의 어떤 방법, 뭐 산책이라든가 영화 감상이라든가 이런 해소하는 방법들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글배우님이 이런 이제 말이 있던데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 글을 보는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이 옳다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잘 하고 있는 게 맞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주 멋진 과정이며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오랜 시간 바라온 목표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 그러나 꽃은 흔들려도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는다.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귀를 읽고 도종환 시인님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그 시가 생각났습니다. 네, 자신의 길을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 외로움과 그리고 어떤 주변의 반대를 극복해야 되는 일인데요. 이제 글배우님도 그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본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처음에는 자기가 그 카피라이터가 되고 싶어서 계속 이제 글을 쓰고 공모전에 응모를 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돈이 처음에 되지 않는 일을 한다고 많이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때 썼던 카피라이터, 단문들이 지금의 이 좋은 에세이를 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바라온 목표에 도착하거나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거는 굉장히 외롭고 힘든 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막 누가 반대를 하죠. 야, 너 그 길이 아니야. 다른 길로 가야 돼. 남들과 같은 길을 가야 돼. 라고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잃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이 글배우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사실은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 많이 힘든 길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꿋꿋이 참고 간다면 제가 원하는 모습에 제가 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글귀였어요. 자, 또 이런 말들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내 자신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마음이 좋을 것 같은 걸, 내가 즐거운 일을 찾아 시도해봐야 합니다. 그걸 찾고 시도할 때 그 지점에서 내 모습이 좋아지고 가면을 벗고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감정 기복은 줄어듭니다. 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입시 교육을 받아서 사실은 똑같은 틀에만 갇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성찰을 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도 사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조금은 하나쯤은 내가 어떤 거를 했을 때 이게 내 마음을 즐겁게 하네? 이거 하니까 내 마음 편하네? 재밌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내 모습이 정말 좋아지고 가면을 벗고 내가 즐겁고 좋은 에너지가 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다시 또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줄어들게 된다고 이 글배우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해야지 그게 성공이든 실패라는 이름이든 생기는 건데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내 진짜 나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시도, 조금 관심 있으면 배워보거나 이런 것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놓아야 한다. 그걸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온갖 불안이 몰려오지만 그게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 놓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놓아야 한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순간에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게 인간관계가 되었든 어떤 일이 되었든 자, 그런데 그것을 글배우님은 놓아야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거를 보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이 관계를 놓으면 내 삶이 변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라든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지 않으면 불안감들이 오겠죠.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또 다른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무기력해진 이유는 첫째, 내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싫은 걸 계속 참으면서 노력해서 지쳤을 수도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지속되다가 안 돼서 지쳤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일만 바라보며 살다가 잘 안 돼서 지쳤을 때도 있고 우려했던 일이 생겨버려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다 지쳤을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달렸어요. 달리는데 어느 순간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지치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럴 때는 지쳤을 때는 조금 놔주라고 하고 있어요. 한 템포 쉬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 결국에는 지칠 때
한 템포 쉬어갈 줄도 알아야 다시 에너지가 끌어올려지면서 다시 막 무언가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 지쳤다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뭔가 지친 것 같대 했을 때는 조금 쉬어가는 것도 필요한 지혜 같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런 말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쉬어야 할 때 쉬면서도 자신의 무기력을 미워하느라 쉬지 못합니다. 계속 무기력할까 걱정하고 자신을 미워하느라 지친 상태에서 더 지쳐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힘들고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무기력하다면 당신이 당신을 엄격하게 바라보지 말고 당장 힘을 내야 한다 생각하지 말고 지쳐있는 나에게 숨을 고를 때까지 쉬게 해주세요. 그럼 나는 힘을 다시 찾게 되고 또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럴 때 있죠, 여러분도. 그럴 때 없나요? 막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럴 때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책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이런 뭐 영상도 찍고 싶지 않고 글도 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무력할 때는 육아도 하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당장 막 근데 쉬어야 할 때도 불구하고 내가 그 쉬어야 할 때 너무나 무기력한 내 자신이 보고 싶지 않고 또 이렇게 너무 무기력해가지고 내 자신이 미워지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무기력해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자신이 지쳐있는 자신에게 숨을 고를 때까지 쉬게 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자신이 다시 힘을 찾게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네, 글배우님의 따뜻한 글들이 아주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요즘 새해 1월 1일부터만 뭔가 해야지라고 막 달려오신 분들은 지금쯤 또 1월 말 되면 지쳤을 거예요. 그런 템포 좀 쉬어간다는 의미로 이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롱런이잖아요. 길게 보고 하지만 가까이 디딜 수 있는 지혜를 배우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